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그 코인 거래소 관련해서 현 위치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코인 거래소가 이제 앞으로 2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폐쇄될 때까지 많은 거래소들이 폐쇄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전에 일단은 오늘 9월 10일 해서 이제 일주일 뒤에 거래소가 상장 폐지가 만약에 돼야 된다면 그 폐업에 대한 예고나 신고에 대해서 이제 일주일 전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해야 되는데, 일단 요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제가 어떤 상황까지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요 뉴스 기사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보면, 아이고 이거는 좀 올리면 안되고, 자, 가상자산 거래소 출폐업 예고해가지고 투자자 3조원 피해 예상이라고 돼있어요. 그래서 미등록 가상자산 거래소를 강제 폐쇄하는 특근법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가지고 뭐 기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원화마켓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알린다 해가지고 25일부터 특근법이 시행되면서 정식 거래소로 신고하려면 정보보호에 문제가 없다는 증명서인 ISMS 인증과 은행 실명 계좌를 반드시 갖춰야 된다라고 돼있고, 현재 충족한 거래소는 아직까지는 4곳뿐이라고 돼있고, 실명 계좌 발급을 모두 거부하면서 중소거래소 30여 곳이 출폐업 위기에 놓였다 이렇게 돼있고, 은행에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신청하려고 해도 받아주는 창구가 없다. 해당 거래소를 이용해왔던 투자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2주 안에 팔지 않으면 모두 휴지 조각이 될 판인데 당장 팔자니 매수 대비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중소 가상자산 이용 거래자, 갑자기 국가에서 법으로 제한한다고 하니까 거래도 못하고 그때 샀을 때보다 가격이 많이 내려갔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저만 공감되는 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공감될 거고, 이 뉴스 기사를 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공감이 될 거예요. 자, 변호사분이 이런 발언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정부가 고객들, 가상자산 거래 고객인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충분히 행동하지 않았다, 내버려둔 상태가 지속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해서, 한국 핀테크 학회는 이대로면 가상화폐 42가지가 사라지고 이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액은 최소 3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경고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 교수는 코인 마켓캡에 올라온 기준으로 하면 피해 규모가 3조 원쯤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훨씬 많은 금액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경찰은 거래소가 무더기로 폐쇄되면 투자금을 가지고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등 불법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전국 시도 경찰청에 가상자산 전담 수사팀을 꾸릴 것으로 지시했다. 사실 이거 지금 뭐 한다고 해도 크게 의미가 있나? 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뉴스기사 하나씩 보고 좀 체크를 해볼게요. 왜냐면 그 지금도 코인 사기당하고 먹튀당하고 하는 것들 고발해봐야 뭐 그거 못 찾는다? 못 찾아요. 경찰서 가면 그래요. 진짜로 뭐 경찰서에서는 그거 못 찾는데 왜 오셨어요?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까지 박대하는 그런 경찰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경찰서까지는 공개하지 않지만 그런 경찰서까지 있을 정도인데, 하다못해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아무리 전담 수사팀이 있다고 해도 과연 그거를 잘 해낼 수 있을까? 물론 해보지도 않고 이런 얘기 하는 건 좀 그런데, 여태까지의 전력으로 봤을 때는 코인에 대해서는 별로 아직까지는 경찰분들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시각이 강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확실히 수사기간 자체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고, 여러분 이전에 뭐 사기건에 대해서 청구를 다시 받았던 건들, 그러니까 다시 코인을 반환해줬던 건들이 한 200 몇 건 중에, 200 몇 건이 아니라 코인 사기 발생이 한 200 몇 건이 접수됐다고 하면 그 중에 한 10건 좀 안 된다고 해요. 그 환수 조치된 건이.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후오비 코리아 코인 62종 대거 상장 폐지 결정해가지고 돼 있는데, 자, 일단은 가상자산 데이텀 외 62종 거래 지원 종료 예정 안내에서 후오비 코리아에서 이런 데이텀, 나노코인, 스위프트 코인 등 62종의 거래 지원 종료를 했다 해가지고, 거래 지원 종료 사유는 주별 거래량 및 거래소 내 해당 가상자산 보유자 수 내부 기준치 미달, 프로젝트 관리 내부 규정 미준수, 홈페이지 및 공식 계정 채널 비활성화로 개발과 사업 진행 현황 파악이 불가 등으로 62종 모두가 사유가 같았다 해가지고, 사실상 거래 규모가 작은 이른바 잡코인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한번 후오비 코리아, 잠깐만, 이건 코인빗이고, 자, 후오비 코리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종료가 되는 것들, 상장이 되는 것도 이렇게 있는데, 자, 종료가 되는 거 한번 봅시다. 블루젤 외 뭐 16종 가상자산 해가지고 이렇게 남아 있는데, 뭐 일단 이런 사유들은 좀 명확하게 써있어요. 사유들은 써있고, 이제 주별 거래량
거래소 내 해당 자산 보유자 수, 내부 기준치 미달, 규정 미준수, 홈페이지 및 공식 계정 채널 비활성화, 이런 사유로 싹 다 삭제가 됐네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62종이 지금 후우비에서는 삭제를 시켰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후우비 코리아 거래소는 나름 인지도 있어요. 어제도 제가 잠깐 그 캐셔레스트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후우비가 인지도를 치면, 인지도가 아니라 무슨 평가 기준으로 치면은 국내 거래소 5등이었어요. 어쨌든 좀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 봅시다. 실명 계좌 없는 코인 거래소 잇따라 워너마켓 폐쇄 해서 2대1리에서 나온 건데, 자, 보면은 특근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마감 기한을 2주 남겨두고 은행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잇따라 원화 거래를 중단하고 있다 밝혔고, 은행 실명 계좌는 사업자 신고를 위한 핵심 요건이나 원화 거래를 하지 않고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거래소에는 필수가 아니다. 사업자 신고를 위해 거래소들이 울며 거저 먹기로 원화마켓의 문을 닫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 여기 보시면은 고객을 최선으로 하는 플라이빗 거래소입니다. 플라이빗은 특근법에 대해서 코인 간 거래, 가상자산 사업자로 우선 등록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융정보분석원 FIU 및 금융감독원의 가이드에 맞춰 원화마켓 서비스를 우선 일시 종료하고 추후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을 통해 보안 및 변경 신고를 할 예정이다. 그래서 원화 입금을 일시 중단하며 USDT 마켓을 오픈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해서, 플라이빗에서는 일단은 이렇게 하겠다 밝혔고, 13일에 테더 마켓을 열고 17일에 원화 마켓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출금은 다음달 24일 오후 3시까지 지원한다 라고 밝혔고, 코어닥스에서도 8일에 원화 마켓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한 뒤 비트코인 이더리움 마켓을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밝혔고, 원화 마켓은 15일에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인 거래소들이 더 이상 운영이 안 되는 곳들은 하나씩 이제 닫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곳도 있을 거고, 먹튀를 하는 곳도 있겠지만, 이렇게 지금 미리미리 밝히고 다른 코인 마켓을 열어가지고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밝히고 있네요. 그리고 거래소들 중에는 분명히 소송을 거는 거래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원화마켓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사업성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음에도 우선 사업자 신고를 한 뒤 실명계좌 발급 등 요건을 보완해 추후 기회를 노리겠다는 의도다라고 돼 있어요. 그간 이 거래소들은 다른 거래소들과 함께 지금의 사업자 신고 절차가 불공정하다며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금융당국은 이제 묵묵부답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빗썸은 업비트에 이어 두 번째로 사업자 신고를 마쳤고, 코인원은 이날 오후, 코빗도 이르면 다음 주 초 사업자 신고를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올라왔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4대 거래소는 고정으로 있을 거고, 그 이후에 어떤 거래소가 좀 들어올 수 있을지 이런 걸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한편으로는 코빗 거래소 코빗은 모의 해킹 결과 피해는 0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인과 관련된 해킹 피해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해서 침투 테스트를 진행한 바 있다고 해서, 코빗 거래소는 꾸준히 이렇게 뭔가 이제 앞으로 좀 굳히게 들어가고 있죠. 굳히게 뭔가 들어가고 있고, 코인빗하고 코인빗이 아니라 코인원하고 코빗하고 빗썸하고 업비트죠. 이렇게 네 가지 4대 거래소죠. 자, 그래서 4대 거래소 중에 이제 코빗의 인지도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한번 코인빗을 봐보겠습니다. 코인빗에서 이 공지사항을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공지사항이 있는데, 눌러보면 이렇게 거래 지원 종료 안내해가지고, 코인빗도 아까 좀 몇 분 전에 대거 올라왔거든요. 대거 올라왔고, 가상 지원 거래 지원 종료 안내해가지고, 이거는 불과 몇 분 전에 올라온 소식이에요. 코인빗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난 6월 24일 유의 종목으로 가상자산 종목 36종에 대하여 코인빗 업무 규정에 따라 재단의 팀 구성 이런 등등등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고, 또한 재단에 충분한 소명 기간과 기회를 부여했으나 커뮤니케이션 단절 등으로 이제 코인빗 거래 지원 기준에 미달된 것은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36종목에 대해서 거래 지원을 종료 예정입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금 지원 기간은 31일 19시까지고, 거래 종료는 이제 9월 16일 19시까지 해서 렉스, 이오, 판테온, 유피, 덱스, 프로토, 덱스터, 넥스트, 그 다음에 메레로로드, 서베이블록, 라온, 헤라, 디콘, 홀인원, 네오블럭, 크로노, 쿠폰체인, 카론, 페이스토큰 등등등 해가지고 엄청 많네요. 아쿠아리움까지 해가지고 여러가지 코인들이 어쨌든 거래가 종료가 된다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하나씩 폐업하고 폐업 또는 상장 폐지 또는 여러가지 이제 다방면으로 좀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코인에 대해서 잘 이렇게 대응을 하셔서 수시로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아마 어차피 그 거래소 특성상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거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때는 소식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거로 판단이 돼서 또 다음 주에 한번 예의주시하면서 수시로 한번 지켜보고 영상을 올릴 각 정도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영상 한번 촬영해서 코인 거래소들의 근황과 이제 한번 이런 것들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월 17일 얼마 안 남았거든요. 사실상 9월 17일이 되면 어느 정도 요거에 대한 윤곽이 딱 잡힐 것 같은데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예의주시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